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 거야? 나 이 나이에 다시 상처받고 싶진 않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등 뒤로 전해지는 체온은 어느새 내 숨결과 섞이고 있었다. 그날 내 첫 경험은 무려 17살 연상의 그녀와 시작됐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 남자의 첫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5년간 아무도 모르게 이어진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살을 겨우 넘긴 나이에 보육원을 나와야 했다. 대부분의 보육원 출신은 군대를 안 가지만 내겐 아직 살아있는 친모가 있다는 이유로 예외가 없었다. 제대하고 갈 곳이 없던 나에게 원장님이 한 집을 소개해 주셨다. 서울 외곽, 오래된 2층 단독주택, 반지하 한켠에 자리를 얻게 됐다. 월세 10만 원, 대신 가끔 심부름을 해주면 된다고 했다. 집엔 백발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나보다 17살 많은 도우미 아줌마. 나는 여자를 잘 몰랐다. 아니, 아예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보육원에서는 선생님 말고는 여자를 마주할 일도 없었고 군대에선 오로지 훈련과 운동뿐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를 다정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그녀의 모습은 여자라는 존재를 더욱 낯설게 느껴지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설레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엔 영 소질이 없었다. 대신 운동만큼은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군대에서도 땀 흘릴 수 있는 시간만 기다렸고 덕분에 몸 하나는 자신 있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 짐을 풀고 있던 내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조곤조곤 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마치 오래 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그러다 갑자기 근데 몸이 엄청 좋네? 팔뚝 좀 봐.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팔을 손바닥으로 슬쩍 쓸었다. 나는 당황해서 그냥 웃기만 했다.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그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보통 내가 아는 여자는 선생님 혹은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전부였으니까.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일상 속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오면 난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낯을 가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여자는 그 나이까지도 나에게 너무 어려운 존재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나를 오히려 편하게 느낀 것 같았다. 여자친구는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사귄 적 없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조금씩 그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 집의 구조는 단순했다. 노부부는 늘 2층에서 생활했고 1층엔 아줌마의 방과 주방, 그리고 어르신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내가 쓰는 방은 반지하였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 매번 1층까지 올라가야 했지만 월세 10만 원에 그 정도면 뭐 감지덕지였다. 그렇게 그 집에 천천히 적응해가던 어느 날 내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 같았으면 그녀는 저녁 준비만 마치고 곧장 퇴근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늦게까지 머무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편한 옷차림으로 1층 화장실 문을 열었다. 순간 문틈 사이로 마주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다. 그녀가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변기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듯 문을 닫기 전 내 시선은 그녀의 허벅지, 그리고 은은하게 보였던 문신 위를 스쳤다.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졌다. 야, 문 닫고 나가! 그제야 정신이 들어 나는 허겁지겁 지하로 내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장면은 며칠이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대했다. 민망했던 건 나 혼자였다. 괜히 마주치는 게 불편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됐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밤이면 문틈 사이로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그녀가 집안일을 할 때면 가끔씩 펄럭이는 롱스커트 자락, 엿보일 듯 말 듯한 종아리 위의 피부. 나는 자꾸만 그녀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고 그럴 때마다 조용히 방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낮술에 취한 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나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 기대 누웠다. 귀엔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에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상상하며 몸 한 곳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서 있었다. 내 시선, 그녀의 시선, 그리고 내가 하던 행위. 그 순간 몸이 스스로 반응하며 그저 뜨겁게 부풀어 오른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날 저녁 나는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는 없었다. 그녀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조용히 현관 앞에 나가 그녀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낮에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셨던 건가 해서요. 말이 꼬이고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요즘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같이 저녁 먹을래? 잠시 후 그녀의 차에 올라탔다. 작은 경차, 차 안은 조용했고 시내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아까는 죄송했어요. 어색한 공기를 끈 듯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젊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게 여자친구도 없이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좀 만들어. 나는 멋쩍게 웃으며 창밖을 봤지만 이상하게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었다. 차창 밖은 분주한데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좁은 차 안, 그녀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몸 어딘가가 뜨겁게 반응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감각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자꾸 내 쪽을 흘깃거리며 스쳤다. 나도 느꼈다. 그녀가 뭔가를 알아챈 듯한, 그러나 일부러 모른 척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지금이 기회다 싶은 배짱이 올라왔다. 아줌마 옆에 있으니까 이런가 봐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말없이 갓길로 차를 세우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좀 있다고 쉬워 보여? 그녀의 목소리엔 당황과 화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나는 급하게 사과했다.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려. 그렇게 나는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다. 텅 빈 길 위에 서서 뒤늦게 밀려오는 민망함과 후회, 집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엔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일하러 가기 전 점심을 챙기러 2층에 올라갔다. 주방에 있던 그녀와 자연스레 마주쳤고 나는 어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한 듯 말했다. 고기 구워줄 테니까 밥 먹고 가.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입을 열기까지 몇 번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솔직한 말을 꺼냈다. 아줌마가 나이 들어서 쉬워 보였던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녀는 순간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나 올해 40이야. 우리가 그런 감정 나눌 상대가 아니라고.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꼬시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이후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나도 알았다.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러곤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얼른 먹고 가. 곧 어르신들 들어오실 시간이니까. 내 고백 아닌 고백은 결국 또 어색한 공기만 남겼다. 그러다 그날 새벽 친구와 밤새 술을 마시고 첫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1층에서 집안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나는 해장 겸 라면을 끓이러 올라갔다. 술 기운에 정신이 흐릿했던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무심코 말해버렸다. 아줌마 예뻐요. 아줌마랑 사귀고 싶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나는 괜히 울컥해져 젓가락을 든 채 입술을 떨며 말했다. 진짜예요. 아줌마,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라면을 먹었다. 방으로 내려와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그때 그녀가 내 문을 열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 이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 지금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 연애도 감정도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어. 괜히 착각하고 다가오지 마. 그녀의 그 말은 단호했고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술기운 때문인지 감정이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눈앞에 있는 그녀를 더는 참지 못하고 안아버렸다. 서툰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고 그녀는 놀라며 나를 밀쳐냈다. 하지만 내가 안고 있는 팔을 풀지 않자 그녀는 천천히 저항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떨림 속에 속삭였다. 나 진짜 아줌마랑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내게서 벗어나려다 멈췄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 거야? 나 이 나이에 다시 상처받고 싶진 않거든. 그 말은 경고였지만 그 속엔 무언가 오래 눌러온 감정이 스며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나를 받아들였다. 경험이라고는 없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과 수많은 상상 속 장면들을 본능처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윗옷을 조심스레 들어올렸고 부드럽게 감싸져 있던 속옷 아래 따뜻한 곡선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짧은 숨을 내쉬며 미세하게 어깨를 움츠렸고 나는 그 반응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짧고 묘한 떨림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지워버렸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아랫배 아래로 입술을 옮겨갔다. 처음이라 서툴렀다. 그저 혀끝으로 스쳐보다 용기 내어 더 깊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며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온기가 느껴졌다. 촉촉해져가는 감촉과 숨겨진 반응들. 나는 그 모든 게 낯설고 동시에 믿기지 않았다. 이건 분명 현실이었고 내가 그토록 상상만 하던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들어가도 돼요? 그녀는 나지막이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다. 잠깐만, 혹시 미리 준비한 거 있어? 없으면 안 돼.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뜨거워진 나의 중심을 감싸쥐었다. 그 감촉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섬세했고 놀라울 만큼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 속에서
그녀의 손길에 모든 걸 맡겼다.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그렇게 내 안에 쌓여있던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고 나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숨을 내쉬었다. 어딘가 부족하고 무언가 놓친 기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사올게요. 우리 한 번만 제대로 더 해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곧장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1층에선 아줌마가 평소처럼 어르신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분위기를 보니 말을 걸 순 없었다. 일단 샤워부터 하기로 했다. 화장실에서 구석구석 씻어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방에 내려와 조용히 문을 닫고 앉아 있었을 무렵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줌마가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지를 보여줬다.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정말 정성스럽네 너. 말투엔 놀라움과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다. 어색한 숨결이 스쳤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 순간 아줌마가 나를 살짝 밀어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막 덤비면 여자들 다 도망가.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곤 그녀의 손끝이 내 가슴팍에 가볍게 닿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설픈 열정이 아닌 묘한 리듬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천천히 길들여지는 기분, 그리고 그 감정은 이후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눕히더니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숨결이 닿은 곳에 전율이 퍼졌고 이내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나를 감싸 안는 온기가 밀려들었다. 처음 겪어보는 너무나 따스하면서도 참을 수 없는 느낌이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런 나를 올려다보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 왜 이렇게 긴장해? 그렇게 버티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녀의 움직임은 조급하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너무나도 능숙한 그녀의 입놀림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사온 작은 봉지를 뜯어 내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천천히 내 중심을 감싸며 우리 둘만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내게 천천히 몸을 기대며 조용히 위로 올라왔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조심스레 맞닿는 순간 그녀가 입술로 전해주던 따뜻한 온기와는 또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얕게 새어나오는 숨결, 그리고 살짝 풀린 듯한 눈빛. 순간순간 마주치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 그녀는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꼭 다문 채 잔잔한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졌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뒤에서 해봐도 돼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돌아누웠다. 엎드린 그녀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굴곡졌고 생각보다 탄탄하게 다져진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머리로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설펐고 몸이 자꾸 엉뚱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작게 웃더니 몸에 힘 빼고 허리로만 움직여 라고 조곤조곤 알려주었다. 그 말에 따라 나는 다시 천천히 중심을 잡았고 허리에 자연스레 반동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감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서로의 숨결이 겹쳐지고 리듬이 맞아갈수록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한동안 이어지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느새
억눌렀던 온몸의 감정을 터뜨렸다. 나는 스스로 꽤 만족스러웠다고 느꼈다.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묘한 뿌듯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애매했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한 것도 아닌, 살짝 고개를 돌려 누운 그녀는 말없이 손을 아래로 가져가 자신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쳐다보던 내게 그녀는 갑자기 시선을 돌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한 번 더 해야 만족할 것 같아. 또 할 수 있지.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이불을 살짝 젖히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다시 한 번 나를 애써 깨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몸이 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다정한 손길에도 입술의 온기에도 내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번엔 나한테만 집중해 줄래? 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옆으로 눕고 나는 그녀의 부탁을 따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아 망설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숨결이 짧아지고 손끝이 시트를 움켜쥐는 모습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따뜻한 무언가가 얼굴에 닿았다. 물처럼 가늘게 퍼져나온 그것은 그녀의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진 감정의 파도였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작게 떨리는 숨소리만 남긴 채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모든 게 어설펐지만 이것이 나의, 그리고 그녀와의 첫 경험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검색창을 열었다. 모든 게 궁금했고 더 잘하고 싶었다. 영상도 보고 체위도 찾아보고 머리로 익히고 상상으로 복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도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밥을 차려줄 때마다 반찬이 하나씩 늘어났고 마주칠 때마다 나에 대한 스킨십도 늘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부부의 자녀 중 한 분이 약 2주간 이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들끓는 기분, 그건 거의 고통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퇴근길에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 집으로 갈래?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었다.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것. 괜히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들뜬 감정이 가득했다.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포개더니 손길을 아래로 뻗었다. 그 순간 내 온몸이 반응했다. 말할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침실로 향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거침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애써 참고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온기를 입술로 감싸며 줄곧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녀는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누구한테 걸릴 일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우리는 불필요한 순서를 생략한 채 마치 수없이 연습했던 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이전과 달랐다. 처음 그날엔 조심스럽던 그녀가 이날은 전혀 달랐다. 뒤돌아 누운 그녀는 거침없이 몸을 막히며 숨을 쏟아냈고 그날따라 그녀의 목소리는 영상 속에서 듣던 것처럼 귀를 자극하고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그녀가 몸을 돌려 올라탔다. 그리고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라울 정도였다. 어디서 이런 리듬을 익힌 건지 나는 정신을 놓을 뻔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매만지며 눈을 반쯤 감은 채 나를 내려다보더니 살짝 웃으며 물었다. 이러면 더 흥분돼?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겹쳐진 그 찰나의 순간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녀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길었다.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공유해왔다. 지금은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있다. 내 인생 두 번째 여자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함께할 때 가끔 아줌마 생각이 난다. 첫 경험이란 게 이토록 진하게 남을 줄은 몰랐다. 며칠 전 연락도 뜸했고 해서 그냥 무심코 전화를 해봤다. 젊은 맛에 취했는지 연락도 없네? 라는 말에 나는 괜히 민망하게 웃으며 한 번 시간 내서 간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오늘은 어때? 나 혼자 보내기 싫은 밤인데 또 괜히 그 생각만 날 것 같아서. 나는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지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핸들을 그녀의 집 방향으로 돌렸다. 신호등이 몇 번 바뀌고 낯익은 거리와 골목들이 스쳐간다. 창밖으론 익숙한 불빛이 흐르고 차 안엔 말없이 깊어진 숨만 남아있다.